어떨 때 이 멜라토닌이 잘 부족해지냐면 밤 늦게까지 빛이 밝은 이런 환경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낮과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 다른데요. 요즘은 밤까지도 굉장히 환한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빛이 계속 밤까지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이 아직 낮인 줄 알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좀 어둡게 또 빛도 좀 조절을 하는 환경도 필요하고요. 또 너무 액티베이션 되는 환경, 지나치게 저녁까지 운동을 한다거나 밤늦게까지 먹는다, 과식을 한다, 야식을 한다 이런 것도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쉽게 됩니다. 또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또 과도한 약물 사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스피린이나 글루코콜티코이드 같은 스테로이드제, 베타 차단제 이런 약물들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부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멜라토닌이 잘 합성되려면 낮에는 햇빛을 잘 쬐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을 갖추면 좋습니다. 낮에 활동했던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고 저녁에는 좀 잘 쉴 수 있는 환경, 몸을 릴렉스하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저녁 운동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활동들을 빠르면 7시, 저녁 8시까지는 몸을 활발하게 하는 활동들을 멈춰 주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빛도 좀 어둡게 또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 릴렉스하는 이완된 스트레칭이나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너무 밤늦게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늦은 운동은 멜라토닌 합성을 줄이기 때문에 꼭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호르몬을 콜티졸이라고 하는데요. 편도체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이 시상하부는 부신수지를 자극해서 부신수질에서 콜티졸을 만들어냅니다. 이 콜티졸 호르몬은 적당한 양이 있을 때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을 상승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상승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굉장히 몸을 기민하게 만듭니다. 마치 위험 상황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이 너무 축 처져 있으면 도망가서 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기민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압, 혈당 상승이나 근육을 수축시키는 이런 활동들은 우리 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콜티솔이 증가해서 몸을 기민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 몸은 나쁘게 여기지 않아서 이럴 때는 양성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인 악성 스트레스인데요. 이 콜티솔 호르몬이 너무 오랫동안 분비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혈당 상승이 오래 지속되면 인슐린 문제가 올 수 있겠죠. 또 혈압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상승해 있고 근육도 너무 오랫동안 수축해 있는다라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콜티졸이 분비되면 몸은 소화불량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수면장애, 체중 증가, 근육 감소 여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바로 만성 스트레스, 또 악성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고요. 몸에도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성 스트레스,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상황,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꼭 극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내가 환경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나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이나 환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조정을 해서 내 몸이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당한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 대사를 통해 호흡과 혈액순환과 에너지, 영양소 흡수나 대사 등 모든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갑상샘 호르몬이 적당할 때는 에너지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만
많거나 부족할 때는 다양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부족할 때는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신체가 무기력하기도 하고 또 유난히 피곤하고 감기에도 잘 걸리고 또 추위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런 다양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일어나는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 여성분들은 임신도 잘 되지 않고 또 콜레스테롤도 너무 많이 상승하고 또 월경정 증후군, PMS라고 하죠. 이런 증상도 잘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나 많을 때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엔진이 거의 1.5배, 2배속으로 빠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위보다는 더위를 못 참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T3, T4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아이오다인의 개수가 3개일 경우에는 T3가 되고 4개일 경우에는 T4가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나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은 바로 요오드 때문입니다. 요오드 함량이 최근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경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반대인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최근에 다시 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요오드 함량이 충분해서 갑상선의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함량이 충분한 식사를 할 때 미역이나 김 등 해조류 섭취를 원활하게 할 경우 그리고 천일염이 많이 들어있는 된장이나 젓갈이나 쌈장 같은 것들을 많이 먹을 때에도 이 요오드가 함유된 소금이 섭취하게 됨으로써 갑상샘의 기능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함량을 충분하게 먹는 식사 이것이 갑상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